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인경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은 지금 정신없이 월요일 시작됐는데요.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허주 변호사님. 브라질로 한번 같이 떠나보실 네. 텐데요. 지난달 27일에 브라질의 한 작은 도시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대회에 참가한 수많은 마라토너들이 있었는데요. 이 대회 덕분에 인생이 바뀐 한 남성이 있었다고 네? 하거든요. 누군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뭘까요, 이건 또? 알록달록한 유니폼 입은 마라토너들 사이에 선두로 뛰어오는 검은 유니폼의 한 남성 보세요. 네. 근데 이 남성 어딘가 좀 이상하거든요. 네. 배를 보면 지금 하얀 저게 참가 번호가 아니에요. 네? 참가 번호가 없고 발을 보세요. 러닝화가 아닌 슬리퍼를 신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유, 발에 무리가 갈 텐데. 그러니까요. 남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만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잖아요. 어머. 이 남성의 정체는요. 밤새 술을 마시고 노숙하던 노숙인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그러면 박승배 변호사님 저 참가 이게 번호도 배정받지 않았던 건 참가 자격도 없는 건데 혹시 술 기운에 다 뛰네. 아이고 비상 상황에 나도 뛰자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대회 정식 참가도 아니고 이전에 달려본 적도 없는 이 마라토너를 담은 영상이 순식간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알코올과 약물 중독으로 집을 나온 이 남성은 그 뒤로 1년 넘게 거리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SNS가 개설 이후에 26만 7천 명의 팔로워를 모았고 이 사람들의 응원과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또 다른 대회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달린 이유와 소감을 물어봤더니 이 남성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달리는 사람들을 보니 나도 달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군중 속에서 그냥 달렸다고 합니다. 또 달리기가 삶의 출구를 제시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생을 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은 뭔가 이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마련인데 딱 이 노숙자분한테는 그런 순간이 왔어요. 그러면 뭔가 이번에 깊게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번엔 러시아로 가보시겠습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가게에서 네. 난투극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아이고.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유 세상에네. 영상에서 보시면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는 아이고. 할머니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아이고. 마치 뭐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근데 가게 입구에서 시작된 저 몸싸움이 어머. 가게 안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서로를 향해서 막 손을 퍽퍽 치기도 하고 또 상대를 향해서 발길질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할머니들의 저런 몸싸움하는 모습이 친구끼리 장난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건 누가 봐도 좀 옆에서 말려줘야 될 그럴 상황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저는 뭐 한 할아버지를 두고 싸우는 할머니들의 다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마지막 한 갑 남은 담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아유. 저런 다툼과 싸움을 벌여졌던 겁니다. 아이고. 싸움은 가게 주인이 개입하고 나서 겨우 진정이 되고 말려졌다는데요. 경찰은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난투까지 갔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근데 허준 변호사님 이제 이제 할머니 어르신분들이 두 분이 평소에 아는 사람이었는지 또 일면식도 없던 그 가게에서 처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아는 사이였다 하더라도 담배 한 갑 마지막 남은 걸 차지하기 위해 저게 그냥 단순히 밀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보니까 팔꿈치로 얼굴 가격하고 그런 장면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혹시 이건 뭐 폭행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거의 난투극 수준이었잖아요. 저 정도면 폭행죄에 해당하기는 하는데 뭐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정도에서 그냥 쌍방폭행 정도가 됐다고 하면 아마 서로가 서로를 처벌 불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폭행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처벌해달라는 의사가 있어야지 이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처벌해달라는 의사가 없다고 하면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벌받지 않으면 상대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처벌 불원 의사로 마무리하면서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영상을 저 지역에 있는 뭐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 뉴스파이터도 나올 정도인데 혹시 가족들이 있다면 특히 손주들이 있다면 할머니 창피해서 못 나가겠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어른으로서 본을 보이는 행동을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번에는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뉴스파이트의 단골 손님이죠. 야생곰 소식인데 어허. 이 야생곰 한 마리가 이 밴쿠버 서부의 한 가정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허.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그 와중에 이 야생곰을 용감하게 무찌른 작은 영웅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허. 바로 영상으로 네네. 만나보시겠습니다. 검은색 곰 한 마리가 열린 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죠. 어머머. 어슬렁어슬렁 집안 곳곳을 누비고 있는데 아이고. 갑자기 꽁무니가 빠져도 도망쳐서 집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네네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커다란 곰을 쫓아낸 것 다름 아닌 반려견이었는데요. 어머나. 이 곰이 마당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용맹하게 왕왕 짖어서 집을 지켜냅니다.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아무런 일이 안 벌어진 건 천만 다행인데 저 곰 저 녀석 저게 곰의 세계로 다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곰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조그만 그 반려견이 네. 곰을 저렇게 쫓아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그거 다른 거보다 저 그 반려견이 보여준 용맹성을 우리가 그러네요.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저렇게 큰 덩치 큰 곰이 들어왔는데 대응해서 싸우려고 와.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름은 스카우트라고 하고요. 어머나. 몸무게는 2kg 정도 되고요. 저 반려견이. 네. 그리고 나이는 3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된 거예요. 이름 따라 그런 스카우트 것 된 같아요. 거야. 스카우트 된 것 같아요. 정말 앙증맞고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저 스카우트가 약간 도도하다 쟤 예, 진짜. 이전에도 어머.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네. 그 전에도 이 야생곰들이 마당에 침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스카우트랑 반려견들이 음악을 듣고 있어서 침입한 걸 몰랐대요. 아. 근데 그 사이에 야생곰들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 반려견들이 먹을 음식을 지가 먹은 거예요. 어이구. 그 곰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곰에게 달려들면서 쫓아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용맹성은 한 번으로 멈춘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보니까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와. 보여지는데 사실 이게 SNS상에 올라오면서 네.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요. 이날 이후 야생곰은 집 근처에 얼씬도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스카우트한테 이 반려견 주인분께서 특식을 아마 해줬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도 용맹함을 좀 잃지 않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마지막 세계 여행 종착지는 어딜까요, 허준 변호사님? 태국으로 한번 가보실 어허. 텐데요. 태국 방콕에서요. 그냥 평범하게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다 한 여성에게 이거 실화냐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정말 에이?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뭘까요, 이건 또? 사무실 찾아온 여성이 어머머. 보세요. 그냥 들어가려고 문을 여는 순간 와장창 소리가 나더니 저렇게 문이 폭발하듯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어머머머. 보고도 믿기지 않은 사고 여성이 지금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손잡이를 쥔 채 굳어버렸고요. 어머머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도와주러 와야 되겠죠. 지금 너무나 당황한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지금 사람들도 굉장히 놀란 모습처럼 보여요. 그리고 유리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저렇게 여성의 손에 들려있는 손잡이를 겨우 빼내는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 상황 무슨 일부러 짜고 치는 그 몰래카메라 찍는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저게 산산조각 난 게 유리란 말이에요. 네. 저 여성분 안 다쳤어요? 너무 담담하게 서 있지만 손가락 힘줄이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문에 낀 게 힘줄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세상에. 네, 피해자 가족은 당연히 이 건물주에게 책임과 보상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저 강화 유리는요. 네. 제작 과정에서 미세한 결함이라든가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저렇게 어이없이 깨지거나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허준 변호사님 저게 이제 저 피해 여성 지금 손가락에 힘줄이 손상됐다는 건 지금 육안으로 이제 영상으로 볼 때는 크게 다행히 안 다친 줄 알았는데 여기 미세하게 힘줄 다쳤다는데 혹시 저 여성분이 건물주한테 피해를 이 손해배상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게 무리한 요구예요 혹시? 일단 유리가 왜 저렇게 부서졌는지 원인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저 관리하는 주체가 제대로 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유리문이 굉장히 노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징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를 해줬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저 정도 이렇게 천만다행이에요. 건물주분은요. 저 정도 이렇게 천만다행이라는 걸 좀 명심하시고
성심성의껏 보상할 수 있는 건 다 보상해 주는 길을 좀 기대를 해볼게요. 자, 지금 시각이 6시 2분을 막 넘어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